여러분 시작됐죠? 우리 가족 시작됐죠? 이번에는 이제 범죄 이야기 보따리를 제가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 두 분의 배경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게 홍콩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밀크쉐이크 머더라고 그랬어요. 밀크쉐이크, 우리가 마시는 밀크쉐이크 살인사건. 그래서 이거를 구글 여러분이 쳐보시면, 그 유튜브에서도 쳐보시면 아마 비디오도 몇 개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 당시 저는 그때는 홍콩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게 신문에서는 밀크쉐이크 머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게 선동, 우리 완전히 홍콩은 완전히 그 해외 지사 친구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은 낸시였었어요. 낸시 키슬. 그리고 남편분은 이제 로버트 키슬. 근데 이 남자분도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두 형제였는데, 형제가 있었어요. 로버트 키슬하고 앤드루 키슬. 그래서 집안도 우리 여기 캐네디캣하고 아마 겨울에 별장은 그런 버먼트 스트랩 아니면 그런데 스토우, 근데 아주 부유들이 있는, 부유층에 있는 그런 별장을 갖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낸시와 로버트는 1987년도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두 분이 만났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동거를 했는데 이제 이때 이 여자분이 낸시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야, 얘가,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제 장기간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가 나한테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남편 뒷바지를 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부유했어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동거한 후 1989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결혼했어요. 그래, 로버트가 이제 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풀타임으로 이제 뉴욕 대학에 다니는 동안 미시간에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미시간에 태어나 미네소타에서 자란 낸시는 두 개의, 하나는 부유층에 있는 애고 하나는 그냥 보통 가정에 태어나서 낸시는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맨하탄의 그런 요식업, 그런 업계에서 한 3가지 일을 했다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3가지를 일을 자기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뒷바라지를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이제 경영학 학사와 디자인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낸시,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하여튼 자기도 잘 나가는 시세였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런 얘기를 많아요. 그래서 남편의 야망을 더욱 키우기 위해 자신의 이제 경력, 그런 목표를 빗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도에 NYU를 졸업한 그 남편은 뉴욕의 리저 프레스라는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는 이제 골문색스나 그런 그룹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그 퍼포먼스가 너무 이렇게 잘 유지해왔고, 그리고 이제 회사 돈을 또 많이 벌어줬겠지. 1997년에 홍콩 사무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홍콩 중구 해노바 그때 시기였었어요. 2000년에 그는 이제 홍콩에 있는 메릴린치에 고용되어 가지고 글로벌 투자의 전무 이사가 되었어요. 이 직책에서 그는 이제 보너스로만 해도 연간 약 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홍콩에서는 이제 금융계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계 있기 때문에 1년에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너스 1밀리언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홍콩으로 가기 원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키스는 고위급의 남편이 이제 24시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증언으로서 얘기한 건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중 24시간 연중 무휴로 회사에 전화를 걸고, 외국 문화에서 혼자인 아내가 서로 이제 결속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방식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홍콩 주재원 커뮤니티에
이제 세계에 살았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바로 그 타이타이의 라이프죠.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일을 더 열심히 열중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금연국에 있으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미국 주식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24시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집에서 이제 주부였지만 가정부가 있겠다. 그러니까 상층에 나가서 이제 다른 와이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이제 세계를 살았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이 하이 소사이어티 그런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그런 많은 이런 이제 여기를 즐기는 여성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그때 당시의 재산이 1,800만 달러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낸시는 재판에서 1997년 홍콩에서 이주하면서 결혼 생활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은 홍콩에서 그 레퓨테이션이 되게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평가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의 증언에 따르면 정반대였었어요. 그래서 낸시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뉴욕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그래 코케인도 약물도 사용하고 했지만 홍콩에 정착하면서 남편의 습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로버트는 직장에서 극심한 압박,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죠. 극심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코케인도 하고 알코올도 음료인식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화를 냈을 때는 그는 학대를 당했다고 낸시가 그렇게 증언을 했고,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녀의 가슴이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녀의 살이 좀 찌고 그랬을 때는 남편은 그녀가 예전보다 그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낸시에 따르면 그는 그때부터는 학문 섹스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의 요구를 저항할 때마다 그녀를 이제 구타를 하고 때리고 그녀에게 강요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강제 진입으로 종종 출혈이 발생했다고 그녀는 그렇게 증언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낸시는 남편이 점점 더 통제력이 강해져서 뭐 지출 습관을 관찰하고 신용카드 뭐 5개 중 뭐 4장을 회수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 하이 소사이어티 라이프를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쓰고 뭐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카드로 막 쓸 거 아니에요, 남편 돈을.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그 사진 사업을 유지하면서 홍콩 국제학교와 그런 회당에서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를 세 자녀의 그 모범적인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은 그 홍콩에 있는 국제학교 다녔거든요. 미국 국제학교. 되게 뭐랄까 이제 부유층들이 많이 보내는 학교였었어요. 그게 리펄스 베이 쪽에 있는 데인데, 그 학교에서는 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파자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하지만 뒤에서 집에서는 모르죠. 뒤에 사이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와이프는. 그래서 그녀는 1998년에 그 스탠드에서 아들을 임신했을 때를 회상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그 예정일이 한국 출장 계획에 방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막 화를 내면서 그녀에게 임신을 유도한 것에 대해 의사에게 진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거를 거절을 했고, 그들이 싸우는 동안 그녀에게 뭐 펀치를 날리고 구타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항시 그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 낸시가 그 어떤 증언을 했냐면, 그녀는 자신의 개인 지옥에서 살면서 완벽한 그 회사, 그 아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이 운명이라고 기꺼이 참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을 유지하고 남편도 그 레퓨테이션을 되게 좋고 밖에서 보는 시선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2003년 3월에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녀는 지구 반대편으로, 왜냐면 그 사스 때였었기 때문에 이 부인하고 애들은 홍콩을 떠나서 그 미국에 있는 별장으로 잠시 이동을 했어요. 거주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홍콩에서 계속 일을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은 미국으로 이제 사스 때였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도 그때 미국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살인의 동기 뭐 여러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2003년도의 중반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낸시는 이제 2번 결혼한 그 정기 수리공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별장에 있으니까 집안에 이제 수리공인도 들어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여튼 그때 그 수리공인이 마이클이라 그랬거든요. 만나면서 그 별장에, 버먼트에 있는 별장에 이제 이 남자가 자주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들은 살인 직전과 직후에도 며칠과 몇 달 동안 빈번한 전화를 이렇게 통신을 유지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발견되었고, 그래서 로버트는 낸시의 외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스 끝나고 홍콩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도를 이제 의심을 했고, 이제 뉴욕과 이제 그 플로리다 보카레이튼 기반을 둔 이 탐정 회사가 있어요. 인베스티게이션 알파 그룹이라고. 거기에 있는 사장인 뉴욕 사립 탐정 프랭크를 고용하여 그의 이제 아내를 이제 염탐 좀 해달라. 아무래도 와이프가 좀 이상하다. 그녀가 자꾸 이제 휴가 때 되면 벌먼트를 갈라 그러고, 그래서 그녀의 컴퓨터에다가 이제 스파이웨어를 몰래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과 폭력적인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남편이 이혼과 자녀 양육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자꾸 뭐 이메일로 뭐 통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시간만 있으면 딱 별장을 애를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사립 탐정을 고용했는데, 이제 이제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이 마이클, 이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증거를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증거는 이제 이메일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잡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아이들 양육권도 그거를 다 하려고.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그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이혼 소송 시작했을 때는 자기의 뭐 이게 미래를 다 포기해서 일을 3가지 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에서 여기까지 부유한 삶에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왔는데, 이혼하게 되면 이제 자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응? 진짜 개밥의 도토리가 되겠지. 이 살인 이제 동기는 있었는데, 살인은 어떻게 했었냐면 6살 딸에게 자기가 진정제가 든 칵테일을 곁들인 딸기 밀크쉐이크를 먹게 하여 남편에게 약물을 투여한, 그 약물도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받는 그런 진정제였었어요. 투여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력이 발휘하고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 가정부랑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을 때, 그때 이때다 하고 싶어서 와이프가 이 큰 동상 같은 걸 가지고 그의 머리를 한 5번 6번 이렇게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는 그의 시신을 카페트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경비실에다 전해가지고 그 단지 창고를 오픈해달라. 그래서 그 단지에서, 경비실에서 뭐랬냐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열어드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그거를 그 다음 날에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휴가철이 아무래도 주말이기 때문에 가정부 같은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뭐랄까 휴가였기 때문에 집에 가정부도 없었죠. 아이들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몰랐다고 해요. 그 경찰 병리학자에서는 그 로버트 키스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뭐라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견했나 알려드릴게요. 그 둔기로 머리를 5번을 맞았다고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 테스트 결과에 보면 그 위장에서는 그 데이트 감각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모를지도 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약이에요. 더 잘 알려진 진정제,
포함하여 6가지 처방된 약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약들 중에 5개는 남편이 사망하기 몇 달 전에 2명의 다른 의사가 이 와이프한테 처방한 약이에요. 이 데이트 강간약이 뭐 한국에서는 어떤 약으로 부를 줄 모르지만 홍콩에 보면 이런데 좀 뭐랄까 이태원 거리 아니면 뭐 랑카이퐁도 많지만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거리, 말하자면 고급스러운 그런 거리 말고 거기 가면 이렇게 바들이 많아요. 근데 바들이 많은데 안에 보면 그 이렇게 서빙하는 뭐 노래도 부르고 서빙하는 사람 보면 거기 다 필리핀 사람들이 많아. 저희 아저씨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바에서 분명히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막 어지럽대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나 먼저 집에 가야 되겠다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기가 집에를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약을 탄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다 털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 데리고 은행 ATM 머신 카드에서 번호 몇 번 누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호텔에 와 있는데 다 털렸어. 이게 뭐 그런 데이트 강간약이라고 써있는 그런 약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도 기억이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남편을 이렇게 사망을 이제 했고 그 다음날에 이 카페들 둘둘 마른 거를 경비원 불러서 경비실에서 4사람이나 와가지고 이 카페들을 옮겼다 그래요. 그렇게 무거웠다 그러더라고. 2사람이 보통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카페트를 거진 4사람이 옮겨서 그 창고에, 그 사람들도 좀 이상했다고 생각했대. 왜냐면 무슨 카페트가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경비실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창고에다가 거기다가 쌓아놓고 며칠 후에 그거를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한 이틀 하루 메릴랜드 그 홍콩 사무소의 부사장인 데이비드 노 씨가 아니 남편이 이 사장이 회사를 안 온 거예요. 중요한 미팅도 이 사람이 절대 미팅을 빠질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못 나간다 했더니 그래서 이 부사장이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로버트가 안 나왔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 당시에 뭐냐면 잠깐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좀 해외에 나갔다 어디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느낀 거는 아니 로버트는 평상시에 회사 지각도 한 번 한 적도 없고 전화 없이 이렇게 무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닐 텐데 그래서 좀 되게 수상하게 느껴졌는데 3, 4일 지나도 이렇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 동료 자기 절친한 친구 책임자인 로버트 키스는 4일 동안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노씨가 결국은 그 친구 브라이나 찾기 위해 홍콩의 호텔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홍콩 모든 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와이프가 무슨 말 했냐면 무슨 일이 있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는데 와이프가 나중에는 증언에서 뭘 했냐면 그날 내가 이렇게 섹스에 이렇게 안 은행해줘서 화가 나서 나갔다. 우리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이사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냥 집 나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부사장이 노씨가 뭔가 잘못될까 두려워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씨가 전화를 건 지 몇 시간 만에 경찰 조사관들은 그의 아내 그 낸시 키스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아파트로 갔어요. 그때 아파트가 그 픽에 있는 파크뷰라 그래요. 파크뷰가 아주 유명 지금도 있어요. 파크뷰 부유층만 사는데 그들은 그녀에게 남편의 행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고 그녀가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한 후 남편이 지난 주말에 그녀를 막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다른 건물의 창고에 갖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의 이상한 없어진 날 카페트로 옮겨서 뭐 창고에 옮겼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 그 보수 직원을 인터뷰한 그 결과 낸시가 그 전날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뭐 양탄자를 창고에 옮기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카페들을 옮기던 직원들은 경찰서 무거워서 옮기는데 4명이 필요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즉시 그 키스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 수색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6일 자정 무렵 홍콩 그 경찰 수사관들이 수색 영장으로 무장한 팍퓨 그 전용 고층 아파트 단지에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즉시 문 뒤에서 찾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즉 이렇게 카페트를 로프를 막 묶이고 투명 적재 테이프로 묶인 그 오리엔탈 그런 럭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페르시안 옛날에 그 중국 오리엔탈 그런 무거운 비싼 그런 그 양탄자 위에는 베개와 이불과 옷이 등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양탄자에 의심스러울 정도로 두꺼워 보였고, 왜 이렇게 카페트를 말면 동글동글 말했는데 좀 이렇게 두꺼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그것을 펼치자 예상대로 딱 남편의 시체가 안에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시체는 그 당시는 플라스틱 랩으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머리는 검은색 비닐봉지로 덮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 시신 전체를 큰 그 흰색 비닐봉지에 넣고 빨간색 접착 테이프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깔개를 굴렸어요.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얼마 동안 사망했던 걸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이것이 최근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로버트는 시신을 찾은 지 2시간 후 경찰은 2003년 11월 7일 금요일 오전 2시 41분에 낸시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체포한 후 낸시는 자신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가전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하며 자기 방어를 위해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년 동안 강간과 남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남편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코케인과 알코올을 낙용해 굴복한 일에 열광을 하고 통제력이 있는 그런 남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증언대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배경과 비슷하시. 그래서 재판은 2005년도 6월에 홍콩 고등 법원에서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고 그녀가 무죄를 주장했다고 해요. 그녀는 반대 신문을 통해 남편의 곤봉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자신을 성추한 후 남편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녀는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꼭 영화 보는 것 같아. 이거는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그녀가 중금속 그는 조각으로 5개의 머리를 상처를 입힌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에서 발견되는 진정제 중 스틸럭스를 사용하여 벌먼트에 살고 있을 때 남편이 아이들에게 덜 공격적이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스키 한 병을 치료했다고 시인했지만, 그에게 미치는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홍콩에서 같은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병 바닥에 그런 그 침전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약주를 쏟고 3병을 사서 부분적으로 채우는 데 사용했다고 증언했고, 그래서 이제 그 키스의 이 부부의 이웃은 그 앤드라 탄저라는 그 친구가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목마르다고 자기도 물 한 잔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물 대신에 그 딸기 밀크쉐이크를 사용한 후, 그 시음한 후 되게 머리가 어지럽고 자기가 술 많이 마셨나 하고 그렇게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래서 키슬은 이제 그녀의 자녀 중 한 명과 방문한 어린이를 위해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녀의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약물을 복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기, 살인, 그리고 이제 체포 다 얘기 나오는데, 이제 판결입니다. 판결자에서는 65일간의 재판이 끝나고 8시간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그녀를 유죄로 결정을 했어요. 2005년 9월 1일 즉시 낸시는 배심원단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진짜 홍콩에서는 그때 처음 외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시끌벅잡했었어요. 그녀는 유죄 판결에 항소를 했고 2008년 4월 법원에 돌아왔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낸시는 2010년도 1월 12일에 홍콩 최종 항소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기소로 넘어가죠. 그래서 낸시는 2010년 3월 2일 단일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되었으며 2011년도 1월 10일에 재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제 변호인에 따르면 그 남편은 2003년도 11월 2일 밤에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며 그녀의 자녀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변호인은 또한 그녀가 그날 밤에 훨씬 전에 도발, 신체적, 성적 학대를 오랫동안 겪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낸시는 살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지만 책임 감소와 도발 근거,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낸시는 그 TV 수리공과 혼외 관계를 인정을 했고, 검찰은 남편이 사망한 후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남편의 재산 1,800만 달러를 상속받기 위해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결과 3월 25일 10주 동안 50명 이상의 검사 그리고 변호인으로부터 증거들을 만장일치로 낸시에 기소된 것으로 유죄를 선고를 받았고, 그녀는 결국 재심판 두 번째 기소 불과에 또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홍콩에서 그 당시에 아주 진짜 시끌벅잡 아주 큰 하나의 그 살인사건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 부부 이웃집이나 홍콩을 아주 시끄럽게 했는데, 심지어는 친구들 평상시에 자기 타이타이 너무 놀라고 뭐랄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유명 인사를 하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게 그 유명했었냐면, 홍콩에서 남편이 또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제 뱅킹에 이렇게 뭐 CEO 비슷하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은 행사도 참여했었고, 심지어는 뭐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하고 같이 행사 만찬 그리고 참석한 아주 유명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돈이 웬수다. 그래서 잠깐 이 사진을 끼고 제가 그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 키셀 본인 이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동거 시절에 같이 있던 사진하고 이제 홍콩에서 있었던, 못생기지도 않았어. 이쁘게 생겼잖아. 잠깐만요. 이 창고 보면 이 큰 카페트, 이 위에는 뭐 옷들 가방 이렇게 놓는데 이게 창고인데, 이 창고 보면 이렇게 큰 카페트가 이렇게 뚫뚫뚫뚫 말려서 이거를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바로 자기 형이에요. 앤드루 키셀. 이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형은 앤드루 키셀인데, 그 말하자면 재벌이에요. 거물이에요. 말하자면 부동산 거물. 내가 여기 썼다.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그 형제는 그 당시에도 사기 혐의로 이렇게 구속기관에서 그 그린위치는 부유 동네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살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도 죽고 로버트 두 형제가 되게 또 아주 친한 관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낸시는
1964년생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적어 놓은 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이게 밀리어네어 뱅커라고 남편 로버트로 알려져 있고, 와이프는 1964년생. 그러니까 나보다 2살 많네. 그리고 또 형은 이제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는데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 살인이 됐고, 참 이 가족도 막 이상한 가족이야. 그렇게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 얼굴이 팍싹 늙었어 진짜. 이게 그 당시 옆에 보면 이 경찰관 있죠. 그래서 체포되는 모습이었고, 바로 이 영화예요. The Two Mr. Kissel, The Kissel Brother and Their Wife. 진짜 여기 보면 거짓말 없이 저도 이거 봤거든요.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그 상황을.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어마어마했지. 왜냐하면 이런 살인 사건이 또 거기에다가 또 유명인한테 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근데 이 와이프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는 뒷받치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콩으로 와서 이제 부유 생활을 지내면서 타이타이 라이프를 지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걸 많이 봐요. 남편은 이제 일도 열심히 하지, 이제 돈을, 이제 그런 야망이 있지, 되게 어그레시브 하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술집도 가고 뭐 그런 것도 많겠지. 근데 남편은 오히려 회사에서 이 레퓨테이션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해요. 되게 성실했고, 가정에도 되게 성실했고. 근데 방문 닫으면 무슨 일이 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본인 이외는. 그렇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많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되게 남편이 이제 소홀히 하니까 이제 쌌을 때 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혹 간 거지. 이제 거기서 이런 문제가 됐고,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고, 너는 바람 폈으니까 불륜녀니까 아이는 이제 내가 키우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다 모든 거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너만 없어지면 1800만 달러 재산도 내 거고, 나도 미국 가서 별장에서 다 이거 내 거가 되면서 내가 새 남자랑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 돈이 뭐길래. 돈이 웬수지.